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올해 상반기를 총평해보면 가장 뜨거웠던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던 게 2차 전지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꽤 조정이 있고 다시 좀 조정을 뚫고 기지개를 펴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친환경 그린 산업에 대한 이야기 오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제가 스포를 좀 하면 스포일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천기누설 아니고 미리 좀 스포를 하게 되면 2차 전지 가운데서는 한병화 이사님이 커버하시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또 친환경 가운데는 CS윈드 아마 두 종목을 이렇게 겨루면서 비교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포를 좀 했고요. 사실 2차 전지 가운데 뜨거운 거는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쪽도 지금 LNF도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 에코프로가 제일 뜨거웠습니다. 지주사지만.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쓰셨는데 에코프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커버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지주사니까요. 지주사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영역이 아니고요. 네. 예. 아무래도 좀 거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많은 계열사들이 있고 네. 그 계열사들이 에코프로 BM 주로 이제 에코프로 BM의 생산을 위한 이제 각종 소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런 업체들로 이제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상장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이중 상장의 이슈가 있으니까 그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죠. 지주사들은 그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가치들의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그러니까요. 정식 커버 안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주사를 아마 담당을 하시게 되면 뭐 커버를 하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에너지 이런 쪽으로 한병화 이사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자체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의견을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뭐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요.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올라오는데 에코프로 BM 얘기를 하면 3월 말에는 투자 의견을 보유로 내렸다가 5월 초에는 이제 매도로 하향을 하셨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회사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에코프로 BM을 초반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좋게 보고 사실은 작년 연말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 BM이. 그때만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적인 좀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계속 좋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급박하게 상황이 바뀌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이런 궤도라든지 그 기술적인 어떤 그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똑같습니다.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지금은 저희가 사라고 추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이제 성장성을 항상 시장은 그렇죠. 과하게 반영하고 내릴 때 사실은 상당히 밑으로 이제 공포감이 오게 되면 밑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그게 주식의 속성인데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업 가치를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양극재 쪽인데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혹은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됩니까? 양극재가 굉장히 다양해서 뭐 딱 에코프로 BM의 마켓 쉐어를 전체를 보고 하기는 그렇고요. 주로 이제 하는 3원계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뭐 단연히 그 1등입니다. 1등이 이제 되었고 2030년까지도 그 지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지할 것 같아요. 약 100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설비를 이제 갖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 초가 18만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5배 이상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어떤 이 양극재 시장에서의 위치는 견고하다. 그런 게 이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성장성은 좋게 보지만 사실 이제 한국의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양극재 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그 위치나 독점력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데 대한 의구심도 살짝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 네. 시장은 확고하죠. 확고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재입을 많이 했고 네. 우리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어쨌든 뭐 우리 양극재 업체들이 우위니까요. 다만 이제 유럽은 이미 이 배터리의 중국 업체들의 침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30% 중반 정도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고 중국의 전기차의 수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유럽과 이머징 국가들로 주로 가게 되는데 또 2024년, 5년 연달아에서 중국의 로컬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다 공장을 대거 짓습니다. 예. 2025년부터는 관련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의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건 팩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견고함에 비해서 미국 이외의 지역은 사실은 조금 심지어 우리나라도 중국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현대가 코나, 니로 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팔리는 차들을 미국 버전을 제외하고는 중국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어저께 그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그 차도 네.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을 받았죠. 보증을 받아서 국내에서 팔리게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중국 배터리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너무 조금 완벽하게 K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했다. 이런 이제 그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뭐 미국이 큰 시장이고 좋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업체들과 배터리 소재 회사들의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지금도 그 급락 상태에서 테슬라 정도만 어느 정도 반등을 했죠. 많은 업체들이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업황이 안 좋다기보다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이제 조금씩 낮아진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 이제 그 고성장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올라갔고 올라간 이유가 미국 시장 때문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유는 있는데 그 강도가 너무 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양극재 업체들 또는 유럽의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일본의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PER이 다 10배대에 있습니다. 10배대. 근데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중국에 잘 나가는 양극재 업체들 PER이 50배, 60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실적이 나빠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그 업체들보다도 이제 미국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률이 더 높긴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 BM이 받는 PER 60배, 내년 내후년 가더라도 2025년 가더라도 30배가 넘습니다. 그런 PER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계신 주주들은 뭐 불편하실 수 있지만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한국 배터리, K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특정 기업에 관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해봐야 될 현 주소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예. 감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많습니다. 중국은 그러게요. 중국 사실 CATL은 중국이고 우리가 이제 배터리 할 때 중국은 좀 떼나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최근 미국에 상장된 중국 2차 전지 업체들도 밀리고 그렇더라고요. 중국 내수 시장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건가요? 내수 시장이 100%씩 상승하다가 작년에 이제 50%대로 낮아졌고요. 올해는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성장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너무 고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의 내수의 지금 배터리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소재 부품 회사들이 실적이 다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국면이고 뭐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국에 너무 많은 소재 부품 회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오고 있고 그 업체들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과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수출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미국이죠. 미국은 저희가 진짜 완벽한 K 배터리의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말은 예, 맞는데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트럼프 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조금이 20만 대의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서 테슬라와 GM의 판매가 안 좋았던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비 규제입니다. 연비를 갖다가 전기차 시장의 두 핵심 축이 보조금과 연비 규제거든요. 트럼프가 없애버렸어요, 연비 규제를.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연비 규제를.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급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다시 공화당이 잡게 된다. 친환경의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네. IRA에 법제화돼 있습니다. 예. 보조금도 법제화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비 규제는 행정명령이에요. 그러면 바로 되돌려 버릴 거거든요. 이미 지금 이번 주에 상하원에서 다 그 레터를 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당연히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예, 무조건 완벽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병화 이사님이 2차 전지 성장성을 뭐 부정적으로 보느냐, 2차 전지는 뭐 성장성이 둔화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시고 그게 반영이 되고 있지만 보면 이제 주가가 좀 빨랐다 그런 건데요. 그러면 조정을 받으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2차 전지 배터리를 보면서 시기적으로나 혹은 주가상으로 하반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네. 이제는 배터리 관련주들도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같이 평가를 해서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고요. 예.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성장성이 더 높을 때 이런 업체들 또는 안 좋았는데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더 개선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 같은 사람 그냥 무조건 다 좋다. 아무리 뭐 트럼프가 됐을 때도 저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 시장은 작았거든요. 유럽 시장이 키였기 때문에 무조건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점유율 자체가 올해는 5, 6% 정도 됩니다. 신차 전체에서. 내년도에는 거의 20% 육박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골라야 돼요. 예, 좋고 나쁜 주식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장률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이게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2차 전지 다를 이제 2차 전지만 하는 섹터의 날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병화 이사님은 그러면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밸류와 가격과 이런 걸 따졌을 때 지금은 그러면 매수로서 제시하는 기업은 없으시가요? 지금은 네. 저는 아주 그렇게 막 추천드릴 만한 기업이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대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은 주가가 움직이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주에 몰린 좀 과도한 자금들이 조금 분산이 좀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자자들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사람의 심리가 인기 있는 곳에 가려고 하니까요. 2차 전지 얘기했고요. 다음에 이미 반도체가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반도체나 그렇죠. 뭐 상당히 사실 2차 전지가 흔들릴 때도 그 머니무브가 한 번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춤주춤하면서 새로운 섹터 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얘기는 주제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얘기할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것들인데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오시아인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 쪽은 한화솔루션 오시아인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뭐 그럴 만한 노이즈 이슈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없고 대신 이제 최근에 태양광의 제품 가격들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워낙 많은 업체들이 증설을 그 생산 설비 증설을 하면서 거기발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수요는 뭐 굉장히 좋고요.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IRA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의 태양광이 평년보다 앞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현지에서 또 공장을 짓게 되면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죠. AMPC라는 보조금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저는 뭐 여전히 좋게 보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생에너지의 핵심은 미국과 유럽에서 누가 생산 설비를 가지고 그 생산 설비를 해당국의 보조금으로 계속 증설을 하면서 성장을 하느냐, 그 스토리가 가장 큰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은 거기에 핵심 업체 중에 하나죠. 네. 친환경 가운데서는 재생에너지, 신재생 쪽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인데, 근데 이제 CS 윈드에 관한 자료 제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CS 윈드 자료들을 최근에 많이 쓰셨고요. 네. 예. 매수 의견도 스트롱 바이로 강력 매수로 제시를 하셨는데, 예. CS 윈드는 어떤 게 좋습니까? 네. CS 윈드는 아마 상장 이후 가장 편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타워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의 포르투갈에 또 그 풍력 타워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큰 폭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IRA에 들어가 있는 재생에너지의 업체에 대한 보조금 AMPC를 CS 윈드가 올해부터 이제 부과를 받거든요. 받아서 올해는 한 800억에서 1000억 사이고요. 매년 이게 증가합니다.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9년도 되면 한 2,700억 정도의 보조금만 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CS 윈드의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고성장을 하게 되죠. 작년에 일회성적인 요인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400억대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AMPC를 합쳐서 한 1,700억 정도 보고 있으니까 4배 이상 늘어나죠. 그래서 CS 윈드를 저희가 이제 커버한 이후로 가장 좀 애널리스트들이 편하게 아마 느끼는 숫자상으로 그런 타이밍입니다. 2차 전지도 얘기할 때 성장성에는 의심 없으나 이제 모든 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제 돈이 되고 이익률이 높아지면 경쟁자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2차 전지도 이제 경쟁자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럼 풍력 쪽에서 CS 윈드는 그런 경쟁 관계에 그렇게 심각하게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력은 좀 이미 오래됐잖아요. 20년이 훨씬 넘은 비즈니스고 이제는 신규 업체들이 없고 남아있는 업체들끼리 서로 이제 경쟁입니다. 근데 CS 윈드는 그 남아있는 업체들 중에 좀 약한 업체들을 M&A를 통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2차 전지 쪽은 이제 막 그 시작을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많은 신규 업체들이 생기고 있죠. 생기고 있는데 풍력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태양광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안에서 증설을 하고는 있으나 태양광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경쟁이 없습니다. 이미 한번 다 쓸고 지나간 자리죠. 그래서 CS 윈드 주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76,4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대략 76,000원 수준인데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매수 강력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눈으로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밸류를 측정하기 전이니까요, 그죠? 76,000원대인데 14만 원을 제시하셨다. 그렇게나 높게 그래서 그러면 14만 원의 근거 밸류를 좀 측정해 주세요. 일단 풍력 업체들은 PER 밴드가 과거에 보면 항상 20배에서 한 30배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30배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AMPC 효과하고 또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유럽에서도 보조금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CS 윈드의 PER이 2025년 이후부터는 10배대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뭐 다른 비교 업체들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보고 있는 타겟 프라이스 14만 원을 간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10배다. 그렇습니다. 25년에 10배대 초반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바이에서 스트롱 바이까지도 올린 그런 네. 이유입니다. 폭력 가운데서는 SK 오션 플랜트도 예전에 3강 MNT일 때도 좋게 보셨고요. 예. 네. 최근에도 보면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좋게 보죠. 해상폭력 하부 구조물을 3강 MNT처럼 할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이제 50만 평의 신야들을 건설을 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이제 1위 업체로 올라가는 거고요. 다만 야드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지금 수주가 이미 꽉 차 있어서 성장 폭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CS 윈드보다는 당연히 이제 우선순위에 좀 밀리긴 하지만 네. 3강 MNT는 지금 뭐 시가총액 자체가 네. 아직은 신야드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다고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1조네요. SK 오션 플랜트.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CS-윈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바람에 기대서 그죠? 보조금이나 그런 게 실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반기를 보면서 이 친환경,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대체적인 전략들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지 아까 포괄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죠? 왜냐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주도주가 사실 2차 전지에서 좀 지금 반도체 IT 쪽으로 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워낙 뜨거울 때 친환경은 사실은 힘을 좀 뺏겨서 못 갔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친환경 또 배터리에 관한 하반기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업체들은 사실은 올 상반기에는 전혀 주목을 못 받았죠. 예. 예, 오른 게 없어서 그 말은 부담도 없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효과, 유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풍력, 태양광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기대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뭐 그 재생에너지 파트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배터리 쪽은 각계 전투식의 주가 흐름이 있을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들은 좀 쉬어가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제 상위 업체들하고 많이 벌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은 아마 그 안에서도 또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딥사이트에 올라갑니다. 또 뭐 오늘 내용을 포함해서 지나간 내용들이 지나고 났을 때 검증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거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